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 속으로 빠져볼 거예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18년 5월 26일, 이른 아침 한 기숙사 직원이 여자 기숙사 계단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17세 소녀 샹텔 호그가 난간 근처에 목을 매숨진 채 발견된 것이죠. 몇 분 후 수사당국은 두 번째 희생자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바로 샹텔의 절친인 마르나 엥겔브레이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비극적인 연쇄 사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미묘한 모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보였던 비극이 긴장과 집착, 위협으로 얽힌 삶에 감춰진 단면들을 드러내는 오싹하고 복잡한 수사로 번져간 것입니다. 샹텔 호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데일빌의 농장에서 아버지 로니, 계모 안나, 그리고 그녀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안나의 아들 에스톤과 함께 살았습니다. 샹텔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아버지는 소를 키우는 농부였고 어머니 소녀는 스텔라 보딩 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인근 리조트 지역의 관광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샹텔은 부모님과 시간을 나누어 아버지와는 농장에서 3주, 어머니와는 1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의 집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죠. 샹텔의 일상 변화는 마르나 엥겔브레이트와의 예기치 않은 재회와 우정의 재점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두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지만 샹텔이 이사간 후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스텔라 학교 환경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족은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마르나의 어머니 아네트는 샹텔 부모님의 결혼식에서 연주를 했었죠. 농업 전통에 뿌리를 둔 두 가족은 일요일 예배와 지역 행사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샹텔과 마르나의 우정은 유치원 시절에 꽃피었고 삶의 환경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두 가족이 살던 북서부주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바나와 관목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아프리카노로 알려진 17세기 유럽 정착민의 후손들은 세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연속성은 호그와 엥겔브레이트 가문을 결속시키며 그들의 공유된 유산과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진 지 8년 후 운명은 샹텔과 마르나를 스텔라 기숙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두 소녀는 모두 8학년에 입학했고 샹텔의 우정은 빠르게 다시 불붙었습니다. 농장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작은 마을에 위치한 기숙학교는 가족의 친숙함에서 기숙학교 생활의 독립성으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농장 관리에 몰두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의 일상생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샤넬과 마나의 우정은 필수적인 지지와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샹텔 호그는 그녀가 다녔던 기숙학교 졸업생인 18세의 젠더를 처음으로 눈치챘습니다. 그는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짙은 흑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완하는 인상적인 녹색 눈으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젠더는 이미 졸업했지만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기숙학교 근처 지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 몬티와 머시아는 그가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젠더는 스텔라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아버지의 농장에서 살았지만 관계가 덜 친밀한 어머니를 가끔 방문했습니다. 젠더가 샤넬의 삶에 들어오기 전 그녀의 날들은 절친한 친구 마나 엥겔브레이트와 함께 공유된 관심사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물과 승마에 대한 사랑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취미로 남았습니다. 샤넬은 또한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로니는 그녀가 모델 활동을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성실한 학생인 마나는 수의사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마나는 어린 시절 가족 농장에서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레흐베르크 마을 근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스테판은 존경받는 드릴 전문가였으며 어린 딸과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 때문에 그녀를 마나 싱커라고 애정 어리게 불렀고 그녀의 어머니 로비넷은 간병인으로 일했으며 그녀의 언니 라이언은 가족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나의 가족은 긴밀한 관계로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삶은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친구는 기숙학교에서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했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샤넬은 카리스마로 유명했고 마나는 지성과 친절함으로 돋보였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때로는 서로의 가족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로니 샤넬의 아버지는 마르나를 친딸처럼 대했고 두 가족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소녀들의 삶은 겉으로는 행복과 안정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이러한 겉모습은 훨씬 더 복잡한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최근 샤넬의 삶에 들어온 젠더는 문제투성이의 과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그의 외적인 자신감뿐만 아니라 내면의 긴장감도 형성했습니다. 젠더의 어머니 머시아는 항상 그를 특별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한 여러 번의 가슴 아픈 노력 끝에 그녀는 합병증으로 가득한 어려운 임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낳았습니다. 그의 초기 건강 문제는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고 머시아는 매우 보호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젠더가 자라면서 그의 아버지 몬티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젠더를 엄격한 규율로 키우며 스포츠, 사냥, 야외 활동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젠더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 여행, 사격 연습, 숲속 나들이에 참여했고 이는 그들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강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젠더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럭비에서의 성공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성질은 종종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사와의 의견 불일치, 그부와의 논쟁, 심지어 성인과의 대립이 흔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학교 회의에 자주 불려갔지만 머시아는 항상 아들의 행동이 그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습니다. 졸업 후 젠더는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으며 대부분 총기 사진과 사냥 트로피로 제한되어 그의 취미를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사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카리스마와 잘생긴 외모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샤넬이 젠더를 처음으로 눈여겨본 것은 학교 행사에서였습니다. 젠더를 포함한 졸업생들이 재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짧았지만 상호 간의 끌림은 빠르게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샤넬은 그의 자신감,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 그리고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 몇 주 동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젠더는 샤넬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그녀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파트너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가족을 만날 시간이 되자 젠더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로니 샤넬의 아버지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로니는
곧 젠더의 농업에 대한 관심에 감탄했습니다. 젠더의 농장 일을 돕겠다는 제안은 결국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순간들은 그들의 공유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조화의 표면 아래 젠더의 성격 특성은 잠재적인 미래의 어려움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과 타협에 대한 저항은 이미 과거에 표면화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관계에 미칠 영향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나는 샤넬의 행동 변화를 처음으로 눈치챘습니다.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던 친구는 그녀를 피하고 소통을 덜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묘했지만 매달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샤넬은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나나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주 핑계를 댔습니다. 마나는 이러한 변화가 젠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드럽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샤넬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젠더가 샤넬의 사교계에 완전히 몰두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젠더의 통제가 미묘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샤넬은 이를 관심과 배려로 해석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그녀의 전화, 소셜미디어 계정 및 메시지에 대한 액세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넬은 그의 질투가 그녀에 대한 그의 깊은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응했습니다. 상황은 졸업 파티 준비 중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샤넬은 어머니와 함께 드레스를 사러 갔습니다. 즐거운 순간이 되어야 할 일은 젠더가 개입하면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 선택을 승인할 것을 주장했고, 심지어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스타일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샤넬은 그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몇몇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젠더의 통제 행동은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우정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샤넬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인 마나와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드물어졌습니다. 마나는 젠더의 행동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샤넬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샤넬은 이것이 젠더의 성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의 행동은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과의 가족 저녁 식사 중에도 샤넬은 젠더가 그녀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면밀히 감시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로니와 안나를 포함한 샤넬의 가족은 관계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녀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더욱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학업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나만이 더 깊은 문제를 보고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젠더의 영향력은 계속 커져 샤넬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샤넬 하그는 젠더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점점 더 통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얼마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년도 말까지 샤넬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그녀에게 가하는 끊임없는 전화와 소셜미디어 감시, 신체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는 격렬한 논쟁을 포함한 엄청난 압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대립 후 샤넬에게 남은 흔적은 특히 마르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별은 젠더로부터 극단적인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그녀가 제거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감정을 조종하는 빈번한 메시지가 동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유독한 관계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최종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르나가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젠더는 그녀가 샤넬을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다고 비난하고 마른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나는 아버지 스테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개입하여 젠더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완화시켰지만 젠더의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별 후 몇 달 후, 샤넬은 14살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인 브랜든 빅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평판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인 브랜든은 그의 친절함과 운동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샤넬에게 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젠더로부터 남은 압력에 대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점차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젠더가 여전히 샤넬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별 후에도 젠더는 샤넬이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 그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행동으로 샤넬과 브랜든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젠더를 마주칠 수 있는 공공장소를 피하고 그들의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2018년 5월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젠더의 끊임없는 간섭의 무게를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의 거부와 그녀의 삶에 관여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그녀 주변에 긴장되고 점점 더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이른 아침, 압박감이 계속 고조되면서 기숙학교 기숙사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직원인 크리스탈은 오전 6시경 하루를 시작하여 학생들이 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을 지나갈 때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닥에 검은 머리카락 가닥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빗질하다 남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접근했을 때 그녀는 난간에 꽉 묶인 녹색 나일론 밧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크리스탈은 바닥 위에 흰 양말을 신은 발 한 쌍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시간 전 오전 4시 17분경 소니아 샤넬의 어머니는 코스타에 있는 집에서 딸로부터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문자에는 엄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고 미안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라는 단어의 철자 오류는 소니아의 주의를 즉시 끌었습니다. 샹텔은 항상 문법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놀란 소니아는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습니다. 걱정된 그녀는 전 남편 로니에게 전화하여 샤넬로부터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로니는 소니아에게 전날 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샤넬로부터 온 심야 메시지 중 2개가 두드러져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3시 42분에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는 속옷을 입은 샤넬의 사진과 사랑해, 브랜든이라는 캡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4시 17분에 보낸 두 번째 메시지에는 아빠, 미안해요. 마르나와 저는 떠나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수수께끼 같고 걱정스러운 성격은
로니가 소녀들의 안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학교 교장인 리처드 홉슨에게 연락하여 그의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텔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쓰며 샤넬과 마르나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개인 소지품은 마치 고통의 흔적 없이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탈은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밧줄을 발견했던 계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걱정스러운 메시지가 소녀의 부모에게 전달되었고 샤넬의 남자친구인 브랜든도 그녀로부터 심야 문자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예상치 못했고 그가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브랜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럭비 경기를 위한 준비로 시작되어야 했던 아침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로니와 소니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필사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기숙학교에 도착했을 때에는 분위기가 긴장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이른 아침, 기숙학교 교장인 리처드 홉슨은 크리스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숙사 감독관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기숙사 건물 계단 난간에 매달린 학생 중 한 명인 샤넬 호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면서 목소리가 긴장되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식에 충격을 받은 홉슨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크리스탈이 전화를 떨어뜨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통화가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샤넬의 아버지 로니는 학교 교장으로부터 온 짧은 전화를 통해 비극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샤넬과 그녀의 친구 마르나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죠. 압도당하고 해답을 갈망한 로니는 동생 루이스에게 연락하여 학교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로니는 딸로부터 받은 이상한 심야 메시지를 다시 재생하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홉슨과 직원들은 학생들을 끔찍한 장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계단에 매달린 샤넬의 시신뿐만 아니라 1층 욕실에서 발견된 마르나의 두 번째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배낭의 끈이 그녀의 목에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두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선택했다는 경찰의 초기 가정은 곧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목에 있는 자국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에서 보이는 징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타살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로니는 학교에 도착하여 난간에 매달린 딸의 시신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를 막으려고 시도하며 현장을 어지럽히면 증거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슬픔에 압도된 로니는 그들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루이의 도움으로 샹텔의 시신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마르나의 아버지 스테판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 분노에 휩싸여 즉시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샤넬의 전 남자친구인 젠더가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에 대한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학교의 혼란 속에서 홉슨 교장은 이전에 함께 일했던 전문가인 사립수사관 크리스 샌더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더스는 몇 시간 만에 도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인터뷰한 사람들 중 한 명은 샤넬의 현재 남자친구인 브랜든 빅터였습니다. 브랜든은 밤에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젠더가 샤넬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계속 보였고 결별 후 그녀를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3자의 개입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계단에서 발견된 밧줄과 마르나의 목에 감겨있던 배낭끈은 신중하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지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에서 젠더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샌더스 형사는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르나의 아버지 스테판은 수사 속도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젠더의 집에 가서 그와 대면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켜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자정 무렵 카넬, 마르나, 브랜드는 소녀의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전 남자친구 젠더로부터 위협을 받아 점점 더 불안해하는 샤넬을 위로하기 위해 엄격한 학교 규칙을 어기고 몰래 들어왔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샤넬의 긴장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오전 1시에 샤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젠더였습니다. 그녀는 마르나와 브랜든이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젠더가 침착하게 말하며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 만나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의 어조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여 오늘 밤 내가 할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끔찍한 경고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샤넬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브랜드는 그녀와 함께 있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남자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2시경 그의 존재가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브랜드는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소녀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월 26일 샤넬과 마나 마나스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스테판 신부는 젠더의 집으로 가서 답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그는 젠더와 그의 아버지 몬테와 대면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 스티븐스는 젠더가 비극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면은 순식간에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고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현장에 방금 도착한 사립수사관 크리스 샌더스가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샌더스는 스티븐스를 설득하여 물러서게 하고 젠더를 설득하여 경찰서에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곳으로 운전하는 동안 샌더스는 젠더에게 꾸준히 압력을 가하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젠더는 무너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샤넬을 살해했고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마나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샌더스는 음성 녹음기에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시신에 있는 자국과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고 젠더의 자백은 수사관들의 의심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젠더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신문하는 동안 젠더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행동으로 위장할 의도로 범죄를 계획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행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그의 전화에 저장된 샤넬 메시지, 사진 및 전월 항목에 대한 그의 집착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3월 젠더의 재판에서 그의 행동과 동기가 중심 초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는 낚시 대회에서 젠더와 안면이 있던 아나스타샤 페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극 전날 그로부터 받은 전화를 회상하며 그동안 격렬하게 그는 샤넬이 그 없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겠다는 그의 오싹한 진술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두드러졌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당시 젠더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인 폭발로 치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의 발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샤넬과 마르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젠더의 집착과 재판 동안 그의 행동의 계획적인 성격을 밝혀주었습니다. 샤넬의 새 남자친구인 브랜든 빅터는 핵심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브랜든은 2018년 5월 24일 저녁 그가 샤넬과 마르나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소녀의 기숙사에 몰래 들어간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최근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녁은 젠더로부터 온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샤넬은 브랜든과 마르나가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젠더가 침착하게 말하며 그녀를 만나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의 어조는 위협적으로 변했고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진술로 끝났습니다. 전화 후 샤넬은 눈에 띄게 겁을 먹었지만 누군가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영에 처할 것을 걱정하며 브랜든이 남자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브랜든이 샤넬과 마르나를 살아있는 채로 본 마지막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그들의 시신을 발견했고 결국 젠더의 체포로 이어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젠더의 자백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증거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립수사관 크리스 샌더스의 증언과 젠더 진술 녹음은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심리평가는 젠더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샤넬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으며 그의 질투, 통제에 대한 강박적인 필요, 그리고 결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비극으로 이어진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젠더 가족의 역할 또한 면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과도하게 보호해온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행동을 무시하며 일관되게 그를 옹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 몬테가 아들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2년을 포함한 선고 후 몬티는 입장을 바꿔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샤넬과 마르나의 가족들에게 분리할 수 없는 두 친구가 이제 서로 옆에 나란히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약간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인관계에서 숨겨진 문제를 인식하고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양육과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역할과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투쟁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곧 만나요.